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대한전선이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 중에서 긍정적인 리포트들이랑 뉴스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이 굉장히 많으나 시간 관계상 핵심만 딱딱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죠. 크게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어디 구간들이 지구간들인지 향후에 주가 예측 움직임들도 기술적으로 풀어드리고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특히 수주 잔고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이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수주 잔고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재무제표를 보시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한국선제 같은 경우도 8월 29일 3,470원일 때 8월 29일 8월 29일은 이날이었거든요. 3,470원일 때 단기 급등으로 5,00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들 보였죠. 45% 넘게 상승하는 모습들 보였어요. 이렇게 공부방에서는 단기 스윙 종목들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켜보시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참여를 하지 않고 매매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단순히 어떤 종목들, 어떤 상황일 때 저희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지켜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상 하단에 댓글 클릭하시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가 달려 있어요. 해당 페이지에 해당 링크 공부방 입장하기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나중에 들어오시더라도 이전에 나갔던 종목들 자료들 전부 다 모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목적으로 대가 하나 없이 여러분들께 다 공유를 투명하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뭉쳐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목적으로 성실하게 공부하실 분들, 구독을 하셨든 안 하셨든 간에 단기 스윙 종목들 원하시는지 장기 스윙 종목들이 원하시는지 설문도 참여를 해주시고 공부방 입장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트폴리오 이것도 클릭을 하시면 자, 이런 포트폴리오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제가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종목들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추가를 해놓은 장기 스윙 모멘텀들, 장기적인 모멘텀들이 있는 종목들이 하나하나 추가를 하면서 손절가도 잡아드리고 자, 이렇게 링크도 걸어드리고 이거 1승은 104%, 심택은 89%, 이렇게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줄, 물론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을 수밖에 없겠죠. 투명하게 이렇게 공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추가를 해놓고 7월 9일, 8월 11일까지 11%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적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도 여전히 타점이 나오면은 여기에 바로 추가를 해서 신규 종목으로 추가를 해서 링크를 올려드릴 예정인데 모멘텀들은 긍정적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가는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대한전선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 내용들 제외하고도 호반하고 LS, 풍력 해저 케이블, 수주 잔고들 제가 오래 전부터 대한전선에 계속 브리핑을 드렸었기 때문에 대한전선 여기 3년 전부터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3년 전, 2년 전 호반 산업에 넘어갈 때도 이제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3년 전부터 계속 브리핑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해요. 채널 오시면 예전의 영상들도 제목 보시면서 원하시는 내용들 클릭해서 보시면 되시겠죠.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어떤 모멘텀들이 있느냐. 일단은 실적을 우리가 안 볼 수가 없겠죠. 자, 매출액이 3조 6천억 원, 3조 9천억 원, 4조까지도 성장한다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공장 증설이 완전하게 온전히 증설하겠다라는 공장이 모두 반영되어 있는 실적은 절대 아닐 거예요. 자, 매출이 4조 2천억 원까지 그리고 영업이익이 2천억 원까지 증가된다. 자, 여기 보시면은 과거에는 영업이익률이 1%대, 2%대, 3%대 지금 3%대에서 4%대, 5%대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렇게 영업이익률을 오르고 있는 자, 해저 케이블, 초고압 케이블, 전선, 나선, 통신 케이블 이런 케이블, 전선을 공급하는 게 대한전선이잖아요. 근데 전선업계 과거에 우리가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 전력 인프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봇대도 쫙 깔려 있고 특히나 전선이 크게 막 호황기라고 보기는 어려웠고 오히려 과도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력 인프라들을 새로 조성을 하고 있는 게 지하에 매립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과도기였어요. 그래서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실제 이렇게 잘 나오진 못하고 오히려 단기 순이익이 계속 적자를 보고 있었던 상태였었거든요. 자, 그렇지만 호반에 넘어가면서 초고압 케이블, 해저 케이블이 뜬다라고 3년 전부터 슬근슬근 올라오면서 영업이익, 매출
성장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1.5%, 1.9% 이런 이익률이었는데 이익률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선별 수주가 가능해지고 있다. 물론 수주 자체가 증가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무작정 수주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품목별로 봤을 때 나선이라든가 전선이라든가 통신 케이블이라든가 단순하게 이런 품목들만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수주가 증가되고 매출이 증가될지언정 이익이 크게 남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될 수가 있고 특히나 이익률이 3%대까지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기가 얼토당토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주가 무작정 들어와 주는 게 아니라 고수익성, 그러니까 고수익성 이 회사가 원하는 제품들만 주문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수주가 물밀듯이 들어오면은 이 회사가 주문이 들어오는 것들 중에서 선별적으로 생산해서 납품하고 그렇게 이익률이 수익성이 좋은 제품들을 먼저 생산하고 납품하면서 공장 가동을 라인을 살짝 조정을 하면서 맞췄기 때문에 이익률이 증가되게 됩니다. 자, 그럼 매출이 증가되면서 매출도 수주가 그만큼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니까 매출도 증가되면서 이익에 대한 성장치도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라는 거죠.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인데 2024년도 12월에 그리고 2025년도 3월 그리고 2025년도 6월 자 이렇게 세 가지 보고서를 보시면 바로 우리가 매출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수주 잔고가 나와 있는데 이게 2025년도 3월 그러니까 2024년도 4분기까지 202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 동안 어떻게 수주잔고가 어떻게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나선, 건선, 전력, 절연선, 통신 케이블, 상품, 공사, 기타, 전선, 케이블, 장치, 전지기 공사 등등등등등등. 자, 여기 초고압 케이블도 있고요. 2024년도 한 해 동안 납품액이 3조 3천억 원이었고 수주 총액은 6조였습니다. 수주 잔고가 2조 8천 남았어요. 2024년도 총 매출 수주 잔고가 3조 3천억 원이었다 했죠. 총 매출이 3조 2천억 원 됐죠. 기납품액이 3조 3천원이었고 3조 2천억 원이 매출액으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수주잔고가 2조 8천억 원. 그러면은 내년으로 이연됐겠죠. 이게 2024년도고 이게 2024년도였고 이게 2025년도로 넘어가는 거였잖아요. 2조 8천억 원. 자, 이렇게 2025년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방금은 2024년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체크를 했고요. 2025년도 1분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보고서를 보면은 아까 수주 잔고가 2조 8천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2024년도까지는 2조 8천이 남았었습니다. 잔고가 납품이 3조 3천억 원 이렇게 됐었고 자, 기납품액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8천만 원에 납품되고 수주 잔고가 그대로 2조 8천이 남았어요. 수주 총액을 보니까 3조가 늘어났죠. 3조가 됐죠. 3조가 되면서 8천억 원을 납품을 하고 2조 8천억 원이 남았다라는 거죠. 이게 또 이제 수주 잔고가 됐으니까 2분기로 넘어가는 거죠. 8,600억 원. 자, 1분기 매출액이 8,600억 원이었는데 여기 8,500억 원 찍혀 있습니다. 얼추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죠. 8,600억 원. 자, 그리고 2025년도 1월 그리고 6월 30일까지 방금은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는 봤어요. 그리고 6월 30일이니까 1분기 그리고 2분기까지인데 이거를 다 합산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6월 30일까지 자, 기납품액이 또 3조 8천에서 아까 3조 가량에서 수주총액이 4조 6천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주잔고가 또 2조 8천억 원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1분기하고 2분기 동안 1조 7천억 원을 납품했는데 잔고가 2조 8천억 원. 납품을 해도 잔고가 그대로 남아있는 마술인 거죠. 자, 8,500 매출, 8,500 그리고 9,160억 원.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1조 7천억 원 가량이 나오죠. 자, 이게 1조 7천억 원 가량이 납품을 해서 1분기에는 8,500억 원, 2분기에는 9,100억 원. 앞으로 수주잔고가 또 2조 8천이 남아있다라고 하니까 또 통상적으로 9천억 원 계속 이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매출액이 이번 연도 3조 6천억 원, 직전이 3조 2천억 원이었고 3조 6천억 원 소폭 증가됩니다. 그런데 수주잔고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이 정도밖에 성장하지 않아? 단기순이익이 조금 성장했네? 수주잔고가 계속 들어오는데 공장 가동률을 좀 늘리면 어때?
자, 그러면은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공장에 그만큼 생산을 많이 하고 수주잔고가 많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자, 그래서 대한전선이 베트남이나 여기저기 국내도 이 공장 증설하고 있고 공장 증설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성장 스토리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외형은 분기 최대다. 이익은 일회성을 반영을 했다. 자, 북미 중동향 초고압 케이블 출하가 확대가 되고 용선 매출 그리고 종속법인 실적 개선, 외형 성장을 견인했다. 이게 2025년도 8월 4일에 2분기 실적을 리뷰를 하는 것들입니다. 2분기 실적이 9,164억 원,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왔었는데 1공장 시제품 생산에서 일회성 비용을 반영해서 전년 대비 감소됐고 북미 프로젝트 지연이 있었고 국내 수요 부진이 축소가 되었었고 환율 하락 영향들도 어느 정도 받았었고 다만 7월에 인수한 오션 C&I를 통해서 해저 케이블 포솔하고 매설하는 역량까지 확보를 하면서 논스톱으로 생산부터 시공까지 전부 다 할 수 있는 턴키 역량을 갖췄다. 해저 케이블 2공장은 2025년 3분기부터 착공을 해서 2028년도부터 양산.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거는 2027년도까지인 거죠. 가장 빠르게 2공장인데 2공장이 2027년도 이후에 2028년도가 되어 있으니까 2028년도에 실적이 반영되는 게 굉장히 성장폭이 높을 걸로 기대가 된다. 볼식 해상풍력 확산에 따른 선점 효과가 기대되고 영광 나골 프로젝트 오는 8월에 내부망 포설이 예정되어 있어가지고 해저 케이블 매출 인식이 3분기부터 예상이 된다. 3분기의 영업이익은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해저 케이블 매출 인식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수주 구성이 대부분의 북미향 초고압 비중 20%에 달한다. 하반기 이번 수준부터 수익성 중심으로 매출 인식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제2차 송정망 고도화 마스터 플랜 그리고 대규모 재생에너지 연계 해상풍력 프로젝트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이런 전력망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LS하고 대한전선하고 라이벌이고 유력하게 막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유력 공급사로 일단은 대한전선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고수익성 북미향 매출도 확대가 되면은 2026년 실적도 구조적으로 턴어라운드 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본 게임은 2026년도부터 지금까지는 공장 증설을 진행을 하고 인프라를 구축을 했고 기술력을 검증을 했다. 수주잔고도 2조 8천억 원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미국과 유럽 전력 인프라 개선 수요가 증가되면서 수주잔고가 더 큰 폭으로 증가된다. 2023년도 1조 7천억 원이었던 수주잔고가 2조 8천억 원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고수익성 프로젝트들이 2025년 하반기부터 매출로 인식이 되면서 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보고 있는 게 하반기부터 4분기부터 2026년도부터 시작할 것이다. 2025년도 올 4분기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는 2026년도부터 대한전선을 꽃을 피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게 고수익성 프로젝트. 그럼 이익률이 증가된다고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익률이 증가되는 건 2026년도부터다. 유럽이 해상 전력망 연계를 강화하면서 해저 케이블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대한전선이 이에 맞춰가지고 해저 케이블 산업, 해저 케이블 1공장 완공했고 초고압 해저 케이블 양산을 위해서 2공장 투자도 확정을 했고 2027년도, 202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근데 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포설선을 인수를 했다. 포설선이라는 거는 바다에서 이 배를 가지고 지나가면서 이 선을 선적을 했던 것들을 쭉 내리면서 앞으로 쭉 갑니다. 그러면은 지나간 길목에 따라서 케이블이 이렇게 돌돌돌 말려 있는데 일자로 쭉 지나가는 길목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배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지나가면서 이렇게 포설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바다 안에 이렇게 쭉 늘어뜨리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배는 이렇게 앞으로 지나가면서 이게 포설선인데 국내에 포설선이 몇 개 없어요. 국내는 특히 글로벌적으로는 꽤 있긴 하지만 경쟁력 해저 케이블 제조부터 시공하는 데까지 이 턴키 전 과정을 수행하는 턴키 역량을 확보한 기업은 크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너지가 대한전선의 수주로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인 거고 자, 최근에 9월 23일에 나왔던 리포트를 보면은 바로 전일 나온 실적이에요. 실적이 아니라 리포트입니다. 실적 발표는 아직 없었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는 898억 원에서 영업이익 26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가 매출액이 927억 원 수준이었는데 927억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899억 원 정도가 나올 것 같다. 898억 원 정도가 나올 것 같다. 영업이익은 26억 원.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낮은 상태를 보고 있는 상태고 이거 보면은 넥상스 프라즈미안
상반기 신규 수주가 조금 저조했지만 유럽의 송배전 회사인 TSO 이게 해저 케이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상반기까지 미국향 저가 프로젝트 수익성이 저조했는데 하반기부터 줄어들 것. 유럽 외에는 미국 역시 송정만 투자 확대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넥상스하고 프리즈미안은 이탈리아의 송전 시장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넥상스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초고압 해저 케이블 관련 기업이라 고 보시면 되죠. 이 기업들이 수주가 많이 증가되면은 대한전선도 수주가 많이 증가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한국 역시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 하고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계획 중이고 있기 때문에 2027년도부터 본격화는 될 거다. 자, 컨센서스보다 소폭 하회할 수는 있겠지만 수주 잔고가 3조 3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2조 8천억 원에서 이제 3조 3천억 원을 유지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수주 잔고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태다. 싱가포르 중동 프로젝트 외에도 국내 안마 해상풍력 내부망 케이블 이거 1,800억 원 때문이다. 근데 중요한 내용들은 영업이익률이 올해 3.3% 수준에서 2028년도 6.8%까지 대폭 증가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이 완전히 바닥이다. 3.3%에서 매출도 수주 잔고도 증가된다 했잖아요. 그럼 매출도 증가되겠죠. 잔고가 증가됐으니까. 자, 그리고 영업이익도 3조 3천억 원이었으면 영업이익률도 3.3% 정도 수준이었으면 2028년도는 6.8%까지 개선된다. 똑같이 1조 매출이 나와가지고 30억이 남는 게 아니라 300억이 남는 게 아니라 이제 600억이 나온다. 영업이익 개선세는 계속 증가될 것이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간 관계상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지만 호반이라든가 LS라든가 특허 분쟁 관련된 소식들은 다른 영상에서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자, 지금 주가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들 여기를 우리가 경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수급을 보아하니까 외국인들이 살짝 매도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금융투자에서 순매수를 확대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가 계속 증가되면서 영업이익률도 개선이 되고 기대감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 상태지만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게 좀 부담이긴 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대한전선의 기업적인 리스크가 아니라 시장성인 요인들, 시장 요인들이 좀 강하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되거든요. 자, 왜냐면은 특히나 우리 시장을 좀 봤을 때 코스피하고 코스닥. 코스피도 쭉 올라갔다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는 해요. 그리고 코스닥도 쭉 올라갔다가 차익 실현이 살짝 나와주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불안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는 코스피는 순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였지만 코스닥에는 순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적이 있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하고 선물 시장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풋옵션에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는 상태죠. 풋옵션은 지수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베팅을 하고 있는 건데 살짝 시장성 요인들로 인해서 지금 당장의 수준은 외국인들의 매도세 이런 것들을 기관과 금융투자에서 좀 받쳐내주고 있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연기금도 은행에서도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장기적인 모멘텀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변함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 흐름들, 물론 이제 상당 부분에 차익 실현 흐름들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시장이 조금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단기적으로 시장 요인으로 인해서 이 주가가 한 차례 출렁거리는 모습들 보여줄 가능성들도 있어 보이거든요. 주가라는 게 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치도 있지만 이거는 기업성으로 움직이는 것들도 있지만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 코스닥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성으로 약간 영향을 받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수급, 특히 외국인들의 시장이 국내 시장이 좀 안 좋을 것 같아. 경기가 좀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국내 코스피가 살짝 출렁거리게 되면서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수급도 영향을 주면서 주가에도 일시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다만 시장성인 요인들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게 우리가 기회가 오히려 될 수 있는 게 이 기업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출렁거렸을 때 이후로는 기업에 대한 전망으로 주가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의해서 살짝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우리가 기회로 삼는 게 이 기업에 대한 전망치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적절한 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지 구간이 이 16,000원 부근입니다. 16,000원 부근에서 이 18,000원, 15,000원, 15,000원하고 이 16,000원 부근들
그리고 상단 부분은 17,000원. 이런 식으로 상단의 천장이고요. 이게 평균 바닥이고 그 바닥. 지금 바닥이고 이렇게 돌파했다가 선장 맞고 바닥 맞고 등락하다가 바닥 맞고 돌파했다가 조정을 받고 바닥 천장 치고 조정을 받고. 지금 여기에서 하락한다고 한다면 15,000원까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컨센서스에는 살짝 미달한다라는 우려감들이 있는 상태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조정을 받으면 이 장기평선, 이 21평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3분기 실적은 일회성 요인들이고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회복한다라고 하면 출렁거린다고 하면 이때가 우리가 대응을 잡을 수 있는 기회 요인으로 활용하는 게 충분한 시점이 될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흘러가면서 조정을 받는 것들 체크를 해보면서 3분기 실적들도 제가 리뷰를 해드릴 거예요. 그 과정 중에서 이게 타점이 딱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장기 포트폴리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장기 포트폴리오에서 대한전선을 다시 한번 추가를 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자, 말씀을 드리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장기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도 우리 영상 하단에 댓글 클릭하시면 무료로 누구나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을 하셨든 안 하셨든 간에 항상 들어오셔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니까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보시고 옆에 이렇게 링크가 있어요. 제가 입력하는 것들 하나하나 입력하면서 촬영해가지고 여기 다 입력해놨거든요. 영상들 확인하면서 이게 진짜 제가 올려드린 게 맞는지 아닌지 검증해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단기 스윙 종목 원하시는 분들은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되는데 한국선제도 45%, 다른 종목들도 20% 이렇게 다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금강철강도 다 예시로 몇 가지 보여드리면 금강철강 같은 경우에도 9월 9일 이때 4,400원일 때, 자 9월 9일 4,400원일 때 9월 10일 5,480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 확인이 되죠. 단기 종목들을 원하시면은 이렇게 직접 참여하지 않으시더라도 장중에 안내 드리기 때문에 종목이 나왔네? 종목이 나왔네? 딱 보시다가 지켜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타점, 기준 이런 거에서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공부방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뭉쳐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목적으로 하실 분들은 구독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단기 종목을 원하시는지 장기 종목을 원하시는지, 나는 지금 손실을 빠르게 많이 하고 싶기 때문에 단기 종목 원해, 나는 투자를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하고 싶기 때문에 장기 종목을 선택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의 응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자, 대한전선 제가 이렇게 3년 동안 꾸준하게 브리핑을 드리면서 잠깐 쉬는 시간도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계속 브리핑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을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우리 주식가족들 그대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고 저는 또 다음 종목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